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다 같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현장에 일하는 목수들을 어떻게 섭외하나요? 목수 또는 목수팀을 어떻게 좀 알아볼까요? 섭외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요즘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분들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목수들 또는 근근히 같이 일해오던 목수들 때문에 골머리들 많이 아프시죠?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공사 규모나 이제 목공사 계획에 따라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전체 공정 어느 정도, 며칠 정도에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대나우시 이 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작업 지시를 잘 했는데 목수들이 인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자의적 해석으로 그 마음에 들지 않게 또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꾸로 일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뭐 레벨도 안 맞고 목공사가 끝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틀을 끼워 넣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야기되니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먼저 일한 그 틀을 만든 목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분들 머리들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그냥 일을 하는 대로 그냥 마냥 그렇게 놔둘 수도 없고 이게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분명히 서로 같이 오래 일했고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아서 좀 존중해 가면서 서로 알아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크게 그게 그 업자와 목수 간에 인연이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업자들은 그냥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일을 따서 목수를 불러서 일을 주겠죠. 일을 맡기겠죠. 근데 그 일하는 목수가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딴 데가 있고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지 근데 도대체 현장에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마음도 딴 데가 있고 하는 짓도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걸 너무 동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크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체적인 그 업계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같이 일한 목수가 속을 썩인다고 다른 사람을 섭외하면 그 사람을 안 그러냐? 처음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머지않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한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자꾸 바꿔보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목공팀 한두 팀 많아야 한 세 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 시켜서 이 사람이 바쁘면 이 사람 모르고 이 사람 바쁘면 이 사람 바쁘고 내가 현장에 두 개, 세 개 있다가 다섯 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팀이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는 막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계속 바꿔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봐서 그 중에 이제 그 좀 나은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인력 툴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내가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뭐 칸막이 공사를 할지언정 내가 필요한 그 공사 일정을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한테 그냥 통째로 맡기면 전혀 뭐 문제 될 게 없죠. 뭐 그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을지언정 나한테 전가하지 않고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서로 계약한 대로 돈을 주고 일을 잘 시켜서 마무리만 되면 괜찮은 거죠. 하자 없이 문제 없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저 사람이 김 씨를 데리고 오든 이 씨를 데리고 오든 박 씨를 데리고 오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공정상 여러 사람 뭐 업자들 낄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목수를 불러서 내가 자재 사주고 계약한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디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어디 뭐 그 커뮤니티의 카페 같은 데 들여다보고 또는 숨고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글쎄 저는 일단 그거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뭐라 밀어놓고, 그 저라면 뭐라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느냐, 일단 자재를 써야 하니 동네에 괜찮은 목재상을 알아보세요. 사장 혼자 전화 받고 사장 혼자 배달 다니는 데도 물론 많아요.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그만큼의 시장에 파이가 없으니 매출이 안 나오니 그냥 혼자 전화 받고 혼자 배달 가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3, 40년 정도를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이 아니면 배달도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목재가 배달이 와도 이 바만 끌어놓고 풀러놓고 뭐 자재 한 장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데는 좀 걸러야 되겠죠. 우리가 공사 막바지에 한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다루기 한 단, 합판 두 장이 필요한데 그런 거 안 갖다 주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이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 놓고 있게끔 놀게끔 놔두는 그 목재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 받는 직원이 있고 또 모든 걸 지휘하는 사장이 있고 또는 배송 다니는 직원이 있거나 해서 적어도 2 또는 3명 이상 되는 목재상을 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심지어는 뭐 그 자재를 드리는 운임을 내가 따로 준들, 이게 그 원활하지 않은 곳에 주문을 하면 이게 가끔은 일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정이 삐걱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좀 규모가 제법 조금 있는, 아니면 규모는 작아 보여도 동네에서 오래되고 좀 인기가 있어 보이는 목재상을 찾으세요. 전화번호부를 뒤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되 내가 원하는 현장과 내가 주도하는 현장과 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요즘엔 많이 있으니까 뭐뭐 몰딩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뭐라 그래야 되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뭘 할 건데, 자 그러면 자재도 쓸 건데 혹시 여기 좀 솜씨 좋은 괜찮은 목수들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목재소에 솜씨 좋고 사람 괜찮은 목수들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여기서 자재를 쓰려고 그런다. 좋은 목수를 소개해주면 자재는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섭외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전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뭐 되도 않는 숨고, 우리는 잘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런 툴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정말 솜씨 있고 일 잘하고 경력 오래된 사람은 인터넷, SNS, 숨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인맥 가지고 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뭐 스마트폰 열어서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광고도 돈 내고 안 하죠. 경력 많고 실력 좋고 솜씨 좋고 사람 좋은데 그저 오야지 하는 게 귀찮아서, 나머지 식솔들 책임지는 그 책임감이 무거워서 오야지 안 하고 그냥 날일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명함도 없는 사람이 허다하죠. 자기를 알리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목재상 같은 데를 뒤져보세요. 원래 A급 목수들, 인테리어 또는 내장 목수의 A급들은 동네에 가까운 본인과 인연이 되어 있는 목재상에 컴프레셔나 자기 개인 연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상 하나에 그 연장을 두고 다니는 목수야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재소에서 신분을 보증하는, 실력을 보증하는 그 연장을 두고 다닐 정도로 관계가 되어 있는 그 목수들은 대부분 실력과 인성이 괜찮습니다. 목재소에서 일 속에서 매일 나가는데 사고치고 욕먹이고 사고치고 욕먹이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이 없는 날, 좀 한가한 날은 집에 있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나 취미생활 하는 거 외에는 뭐 일이 대마찌가 난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거나 그런 날은 이제 목재소에 앉아갖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옛날에는 비 오는 날 거기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고스톱 쳤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저는 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들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인터넷 같은 거 뒤지거나 카페 같은 거 뒤지고 숨고 뒤지지 마시고 동네 목재소에 가서 합판 가게 목재소에 가서 이제 자재상에 가서 사람들을 섭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에 가서 공사할 때는 그 지역의 건재상이나 이제 그 목공소 또는 목재소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실력가들을 이제 픽업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는 목재상, 자재상에 갔으니 이번에는 목공소에 가보는 것입니다. 목공소를 하는 분들 중에는 직접 난리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목공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공소를 갖고 있고 공방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짜는 문짝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공소에서는 본인들이 짠 문짝은 직접 다는 일을 하죠. 문짝을 짜서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추가의 그 인건비를 받고 이제 문짝을 달아주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남이 짠 문짝은 아예, 그러니까 필름 문짝이나 수입된 문짝은 아예 다는 자체를 안 하는. 그러니까 달아달라고 의뢰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문짝을 짜면서도 내 문짝 외에 수입이나 아니면 그 필름 붙인 문짝을 다는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어떤 분이 좋으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목공소에 의뢰를 해서 혹시 거기에 괜찮은 목수들이 있느냐, 관계가 돼 있는 목수들이 있어요. 목공소나 그 공예사나 이런 곳은 솜씨 좋은 목수들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은 하고 있지 않을지언정 주변에는 정말 그렇게 꺼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솜씨 있고 인성이 검증된 그 목수들을 항상 이렇게 그 인연을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좀 전에는 자재상, 목재소, 합판 가게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목공소에 가서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희 공방 목공소에 전화해서 자재 뭐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목재소에다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목재소는 나무를 일하는 곳이고 목공소가 나무를 파는 곳인데 왜 목공소에서 자재를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답답하죠.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고 바로 잡아드리면 목재소가 나무를 파는 곳이고 목공소는 그 자재로 일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눈 씻고 봐도 목재소와 목공소가 붙어 있는 곳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게 파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분야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재상들은 목공소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만 일반적인 목공소는 자재 파는 걸 같이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판매하는 자들의 하고의 삶의 그 자세나 마인드가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수들을 섭외하려면 목수 또는 목수팀을 섭외하려면 예를 들면 업종이나 규모나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칸막이나 하고 말 건데 칸막이나 하고 석고만 치면 나중에 칠을 하든지 도배하든지 할 건데 이런 것까지 꼭 그렇게 하이테크니션한 그 목수들을 섭외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뭐 아주 고급형의 카페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식당인데 덴저하고 가베 정도 부분적인 것만 할 건데 굳이 A급의 목수가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런 하이테크니션한 그 A급 목수하고 그냥 그 뭐 칸막이나 하고 다루기 자르고 석고보드 자르고 합판 재단하고 뭐 이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아는 목수가 임금이 같아요. 임금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C급 목수는 대우를 높게 받는 것이고 A급 목수는 이렇게 좀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냐?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렇게 다 얼치기 시절, 생통기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그 올라온 것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처럼 돼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는 그 일당이 같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은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규모나 업종이나 내가 몇 사람이서 며칠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당연히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제 섭외를 하는데 이제 그 쓰여야겠지만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와서 1시간
한 사람이 와서 반나절 또는 두 사람이 와서 반나절 뭐 이렇게 정도 쓰는 거 역시도 그렇게 알아보는 편이 가장 좋고요. 물론 이제 이게 목공소나 목재소 정도 급에서 구할 게 아니고 동네 건재상이나 철물점 정도에서 구할 수 있는 일이거나 또는 그 철물점 주인이 직접 구루마 하나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런데 의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루를 쓰면 목수 한 명 또는 팀을 하루를 쓰면 정해지는 급여가 있지만 일당이 있지만 한 시간 또는 반나절을 쓰게 되면 출장비 같은 게 따로 이제 거기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시면 좋고, 자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을 소개받을 때 반드시 사람은 상대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사람 소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절박한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소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저 윤목수가 보내는 사람이면 확실하다. 저 사람이면 아무나 대충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마음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하고 일하던 현장의 그 목수나 페인트나 전기나 이런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후배들이 소개받아갖고 많이 데려갑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소개해서 다 그쪽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정작 제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좀 부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소개받아갖고 일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예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는 욕을 하는 사람도 저한테 오면 서로 스타일이 맞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 사람이 너무 잘해서 소개했는데 저쪽에 가니까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박해 보이고 다급하고 도저히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다 전화를 해보라 그러든지, 전화를 해서 제 얘기를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입니다. 목재상에서 목수를 소개받으면 그 목재상에서 자재를 써주는 게 도의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목재상과 그 목수들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재값도 부풀리고 인건비도 부풀리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목공소하고 목수하고 목공소를 통해서 목수를 이제 소개를 받으면 이 목수가 이제 나가서 일을 했으니 이 목공소 주인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뭐 술 한잔 사거나 저녁을 사는 이런 관계는 이어질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는 저녁을 내가 거꾸로 사주는 것 같은데 왜? 가서 일 좀 잘해주라고. 응? 너 내 욕먹이지 말고 가서 일 잘하라고. 오히려 제가 밥을 사주는 경우가 더 많죠. 내가 얻어먹어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지갑을 열었지 이종직들한테 밥을 얻어먹어본 기억은 뭐 생리상 거의 없습니다. 원래 직장 생활 할 때부터도 그 업자들로부터 향응을 받는다든지 뭐 명절에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구두 티켓 상품권 또는 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업계에 나름대로 좀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부터 싫어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목수 또는 목수팀을 섭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 카페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순고 같은 거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어플이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하는 사람의 GPS로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업체들을 긁어주는 게 아니고 전부 그냥 되도 않는 순고들 뭐 이런 거만 전부 위에 띄워버립니다. 이게 포털 사이트들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거는 정신 나간 짓들을 그렇게 하는데, 돈 때문에 그냥 광고비가 물론 본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 좀 안중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목재소나 목공소에 물어보지 말고, 목재소나 목공소에 소개받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제가 한가할 때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윤목수를.
제가 바쁠 때는 뭐 몸이 하나니 뭐 10개가 아니고 제가 손오공이 아니니 이 현장 저 현장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같이 일이 없고 요즘같이 제가 한가할 때는 정말 헐값에 저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집이나 공방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저는 집과 공방이 1.2km지만 집과 공방에서 출퇴근 거리가 넘어서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저는 이제 기꺼이 가는 편이고 그 거리가 좀 멀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하고 그 통행료 그리고 그 숙식비 예를 들면 1인당 하루에 한 6, 7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지방에서 사람이 없어서 지방에서 우리를 필요해서 부를 때는 목수 한 명당 하루에 적어도 한 6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서 어느 지역은 식당에서 밥을 대먹는 대신에 숙식을 그냥 제공해주는 식당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비용이 한 2만 원 이렇게밖에 추가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은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이용하거나 동네에 이제 평일날 저렴하게 나오는 이제 모텔들을 구해서 이제 그 숙식을 그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를 고용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수들은 어때야 되냐?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심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동네에 쓸만한 목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멀리 사는 우리를 불러서 적어도 1인당 2만 원, 많게는 5, 6만 원의 추가 비용을 더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4명을 불렀어요. 4명을 불렀는데 1인당 5만 원이면 하루에 2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봐 보름 써봐야 돈 300이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최소한 저 300만 원어치는 더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제가 저 동료들 선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생각이 없으면 나를 따라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없이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간 때울 거면 따라 나서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할 거면. 응? 과연 이런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 몇 명이나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건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배운 가정교육이나 심성에서 타고난 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에게 배운 적 없고 타고난 천성이 없어도 저 같은 스승을 만나면 다 개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개화시킵니다. 근데 끝까지 뭐 따라오지 못하고 개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건축 또는 잠깐 하는 일에 있어서 목수나 목수팀을 어떻게 섭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여러분께 다른 영상을 통해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게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